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지 이제 2년 되는 날인가 봐요. 저는 아무튼 한참 젊었을 때 이분을 아무튼 뭐 좋아했다 뭐라는 것보다도 이제 이분에 대한 그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매니지먼트 레볼루션 그 경영혁명을 했을 때 이제 비즈니스 위크에 나왔던 모습이죠. 예, 그때 모습이죠. 52살 때인데 아마 52살 때 이제 신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도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다. 전자가 아니다. 증권이다. 그런 소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10년이라는 것은 뭐 그냥 숫자상으로 10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10년 후에 아무튼 뭐 비트코인은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쪽도 있지만 기본 개념은 증권이거든요. 기본 개념은 증권이죠. 기본 개념은 증권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증권이니까 뭐 토큰이나 코인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그 심슨 가족의 이 사람도 천재들 방이죠. 소위 천재들 방에서 이제 뭐 파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들 희망을 갖곤 했죠. 저 역시 이제 그 중에 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희 회장님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꼭 파이코인 얘기는 아닙니다. 파이코인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뭐 이분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확실히 드러난 게 아니었으니까 몇 년은 병원에 계셨고 2018년도 돼서 이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나왔으니까요.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고 참 그런데 뭐 이분하고 제가 뭐 직접 만나뵐 수도 없고 여쭤볼 수도 없고 왜 10년 후에 전자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하셨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궁금했는데 궁금하다가 못해서 재작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주변에 이렇게 영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그분을 동원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하고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라서 그랬더니 그 2008년도에 전자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이제 2년 전에 물어본 거죠. 2년 전에 물어봤더니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증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권이다. 여기서는 제대로 알기 힘들다. 라고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권이다. 그때도 2년 전만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랐었어요. 또 뭐 이분은 인사이트, 그런 통찰력 같은 게 있으셨죠. 촉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 촉은 타고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런 촉을 저도 갖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촉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씩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뭐 그런 분들이 통역을 하실 때 보면은 원래 말씀하시는 분 용어가 있고 통역하는 사람 용어가 있고 듣는 사람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얼마나 제가 궁금했으면 그런 짓을 해봤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 2년 됐네요. 이분이 이제 1995년도에 신경영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다, 관료 조직은 삼류다, 기업은 이류다 이랬다가 원래 이제 좀 시끄러워졌죠. 근데 어찌됐건 이분은 분명히 삼성전자는 이때 이류였는데 참 인류로 만들었죠. 인류로 만들었죠. 멋진 분이죠. 우리나라 경제계에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것은. 근데 삼성만 인류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에서 사실 그동안 199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중국 사람들의 그 저임금, 그 여러 가지로 인권도 많이 없어지고 임금도 낮은 그런 단계에 중국 사람들의 저임금과 그 러시아를 포함한 그런 나라들의 이제 중동 국가들의 싼 기름값을 그 러시아, 아프리카의 후진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이런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금융이 성장을 했죠. 세계 금융 마피아들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죠. 중국하고 러시아 덕으로 금융이 성장했지만 다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지금 금융이 무너지고 있는 때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참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항상 나타나니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중국을 빼내고 뭐를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중국이란 나라를 지도를 보게 되면 꼭 닭처럼 생겼어요. 치킨. 근데 입은 한국이고 발은 베트남이죠. 근데 한국하고 단절이 되면 중국은 한국에서 다 모이를 먹어가지고 중국이란 나라가 커진 거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고 중국을 뺄 수는 없죠. 뺄 수는 없는데 아무튼 너무나 그 비중이 높으면 세계 경제가 위험하니까 러시아가 너무나 집중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뭐든지 식량 안보도 그렇고 석유 안보도 그렇고 분산이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프리카로 가건 안 그러면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로 가건 아마 인도와 이제 동남아시아로 많이 가겠죠. 한국 없이 절대로 안 되죠. 못 사는 나라의 제조업부터 선진국의 제조업까지 아주 그냥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런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셨고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삼성이라는 그룹과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어떤 그런 걸 보셨겠죠. 그리고 IMF가 있었고 이제 2008년도에 전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증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이야 있나요? 삼성증권이야 형편없죠. 한국에서도 넘버원이 아니고 미래에셋이나 다른 데서 훨씬 메리츠증권 같은 데서 훨씬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증권을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뭐 통역하시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더니 그래요.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두바이죠. 두바이는 역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 8대 지도자 라시드 빈 사이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벤츠를 탄다. 나의 아들과 손자는 랜드로버를 탈 것이다. 그러나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한 거는 이제 1966년도에 이제 석유가 발견되자 이 사람이 두바이를 발전하는 거죠. 두바이는 뭐 콩할 만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이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두바이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물류, 산업, 금융, 관광 그러면서 이제 두바이에 이제 그런 참 어마무시한 개발도 다 손자 때 가서 하게 된 거죠. 뭐 손자까지는 다 랜드로버를 탄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랬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즐기는 게 아니라 후대도 즐길 수 있는 것까지 터전을 만들어 두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죠. 이분도 뭐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4년간 병상에 계셨고 이제 그 지금 하는데 삼성도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 독보적인 삼성은 아니죠. 지금은 금융인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뭐 다시 떨어질 때 사서 예전처럼 오를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제 그 내셔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지게 되면 세계 경제가 예전처럼 평화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퍼가 한 2배, 3배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럴 때 삼성전자 무섭게 오르겠죠. 그러나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했죠. 완전히 뭐 아주 그냥 폴싹 주저앉았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65개 중국 기업 지수에 이제 이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라고 있는데 완전히 곤두박질을 친 거 보세요. 2012년도 막 이때로 지금 간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났을 때처럼 온 거죠. 완전히 뭐 박살 난 거죠. 중국이 힘들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경제보다는 군사 강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뭐 그렇게 되면 한국의 퍼가 내셔널 리스크가 한국이란 나라는 뭐 중국에 어디다 갔다가 미사일만 쏴도 다 위험한 나라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안 해도 뭐 북한 사람들 옆구리 쿡쿡 찔러서 돈 몇 푼 주고 야 니네가 좀 쏴봐 그러면 이제 미군도 한반도에 발이 묶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한국은 퍼가 굉장히 낮죠. 근데 그런 게 없어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겠지만 뭐 이건 회장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상장이 돼서 시작이 돼 가지고 그 2018년도 뭐 이렇게 해서 한 비트코인이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얘기하신 증권 같은 새로운 그건 뭐 미래에 용어가 없는데 단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촉으로는 있지만 느낌으로는 있지만 물질로서 잡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 글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 안정이 되고 이런 걸 몇 번 거쳐서 안정이 되고 뭐 연기금도 사고 지금 6월 13일 이후로 저점이 안 무너지고 계속 있잖아요. 뭐 짐 로저스 같은 분은 뭐 더 내려야 된다, 더 내려야 된다 그러지만 뭐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막 거래가 급전직하하면서도 버티고 있고 좀 길게 한 5년, 10년 보게 되면
블록체인은 분명히 답이 맞고 웹 3.0 시대도 답이 맞고 파이코인은 그 중에 하나의 멋진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정말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어, 파이코인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좋다, 어떤 뉴스가 나와서 나쁘다, 상장 안에서 뭐 별거 없다, 지금 별거 없다, 다 별거 없던 때가 크는 거거든요. 이분이 1992년도 이거 할 때 뭐 삼성전자가 뭐 별거 있었나요? 그랬는데 준비를 잘하고 여건이 갖춰지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삼성전자는 그렇게 컸죠. 똑똑한 사람과 참 앞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컸지만 삼성 계열사 중에서 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회사들,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컸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뭐 예전에 한국 기업과 다름이 없는 거죠. 정말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것도 어, 그 경영자들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뭐 어떤 요즘처럼 이제 사람 스카우트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와 감히 비교를 못하죠, 지금은.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분이 전자가 아니다. 증권이다. 그랬는데 증권도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는 증권이 아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 4차 산업, 블록체인. 그런데 증권이라고 해서 뭐 다 같은 증권인가요? 한국만 해도 삼성증권도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뭐 이런 증권 저런 증권이 있잖아요. 블록체인 중에서 어느 것이 잘 될까? 뭐 제 희망은 뭐 심신이 말한 것처럼 파이코인이 이렇게 뭐 거기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건희 회장 뭐 돌아가신 지 2주기라고 해서 뉴스에 났길래 참 이분이 선문답처럼 던져놨던 거 물어보고 싶어도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고 통찰력도 있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도 있었는데 참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분처럼 이제 원래 이제 이분 아버님 이병철 회장이 공부 정말 세상 공부하고 사람 공부해야 된다. 그게 보게 되면은 정치학자들 미국의 정치학자들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 역사학자들이 정치학자 되고 역사학자들이 경제학자가 돼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뭐 학문적으로 옛날에 뭐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나요? 역사학의 부분이었잖아요. 화식열전이라는 그 돈 버는 것도 사기라는 역사책에 있는 거잖아요. 화식전이라는 것도 한나라 역사서인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한 부분이잖아요. 돈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역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이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역사적으로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일이 참 많은데 지금 이분이 하셨던 것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웹이 이제 1.0, 2.0, 뭐 1.0, 2.0, 3.0으로 가잖아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블록체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사람도 많지만 뭐 이건희 회장도 원래 이런 한화에 다 삼성에서 팔은 그런 방위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업종이라든지 무기업종 이분 절대로 안 팔았죠. 그랬는데 다 팔았죠. 분명히 이분이 앞을 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앞을 보신 것 중에서 가장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은 증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증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증권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권은 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권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권과 무슨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증권이 다르질 않아요. 코인이죠, 뭐. 블록체인이죠, 뭐. 물론 사기꾼 엄청나게 많고 뻥 엄청나게 많죠. 근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냈던 것처럼 이 NFT 시장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증권, 코인,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팔짱 끼고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또 재밌는 일이고, 저 같은 경우도 파이코인이 돈이 되건 말건 뭐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잖아요. 오늘 제가 참 존경하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지 2주기라 그래갖고 저녁에 회사 나와서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